자, 이번 시간부터 최신 유형 특강, 자, 신유형 기출 뽀개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곱이 또 넘어보죠. 고고싱 합시다. 갑니다. 자, 회계 정보와 재무제표. 자,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당기 순이익률을 구할 수 있다. 당기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에요. 따라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당기순이익 다 자료 뽑을 수 있죠? 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그 다음 2번. 재무상태표만 있으면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 자꾸 이 현금 얘기 나오는데 나왔다 하면 전부 현금 흐름표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 틀립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재무상태표의 차변을 보면 기업의 자산 내역에 대해 알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4번.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한다. 참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주석은 재무제표다. 맞다.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리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 다음 문제. 주석. 자, 다음은 최근 한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이 신문기사에 대해 회계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하였다.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제목이 재무제표에 딸린 주석이 투자정보 창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IFRS 시대에서는, 자, 우리는 회계관리 2급이죠.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빗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자, IFRS의 참고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이죠.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율이에요. 자율성. 그 다음에는 공시 강화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종전에는 그 회계기준에서 뭔가를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라 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은 어떻게 뭘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원칙만 딱 정해줘요. 원칙만 딱 정해주고, 이 원칙 하에서 뭐 개정 과목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힘들죠.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딱 정해준 거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원칙만 딱 정해주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또 못합니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공시 강화인데, 이게 바로 주석이에요. 어마어마한 주석을 요구합니다. 주석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별지에다 이제 기록하는 건데, 이런 공시 강화가 특징입니다, 이게. 자, IFRS 시대에서는 주석의 위상이 달라진다.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대부분의 정보가 주석에 담기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의 수치들은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자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없다며 주석은 한마디로 정보의 보고라고 설명했다. 자, 1번. 이거 우리가 이제 쎄 빠지게 이제 쭉 읽어볼 건데요. 읽어보긴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결국은 4번을 먼저 보죠.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오고 있죠? 틀렸어요. 4번이 답이에요. 짜증나요. 짜증나. 읽어만 볼게요. 1번에 주석은 비교적 설명이 길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둘 이상의 개정 과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2번, 최근 기업회계는 주석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3번, 주석은 해당 재무제표상 관련 과목 옆에 주석 번호를 표시한 후 별지에 주석 번호 순서대로 필요한 설명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 쎄 빠지게 읽었더니 아무것도 아닌 얘기. 또 뒤에 또 아무것도 아닌 얘기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구분 표시죠. 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보여줄 때
가장 상위부터 보여지는 손익순으로 나열한 것은 집어넣어 보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뭡니까? 매출 총이익, 총손익. 자,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손익. 자, 거기에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차감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 그 다음 거기서 법인세 비용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 됐죠? 2번입니다, 2번. 자, 또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 등치가 엄청 커 보이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바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손익계산서 기업 간 비교 분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두 회사의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뭐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의견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입 아파서 읽지는 않을게요. 두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번, 보기 1번은 뭐냐면은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 결국 외형적 크기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누가 크냐 이 얘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막 주고. 그 다음 2번 문제는 매출 총이익률이죠. 매출액분의 매출 총이익.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계산해가지고 크기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요 얘기는 영업이익이죠. 우리 영업이익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영업이익,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나와 있죠. 누가 더 크냐 이 얘기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까? 그 다음 4번은 당기순이익이 누가 더 크냐. 두 개 나와 있죠, 지금 두 회사에.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재산법의 적용. 자, 요런 거 좀 풀어야죠. 자,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당기순이익은 4만 원이며 그 외 자본의 변동은 없다. 자, 제일 먼저 기초, 기말, 자산부채 자본이 나오고 있는데 눈에 확 띄는 게 기억이죠. 기억부터 해보자. 눈에 확 띄네요, 기억이. 이게 어떻게 구할까요? 자,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죠? 기초자산 20만 원에서 마이너스 기초부채 9만 원 빼면은 기억이 나오죠. 이 기억이 바로 기초자본이겠네요. 얼마냐 하면 11만 원 나오죠. 11만 원 기초자본. 됐고, 자, 기초자본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기말 자본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디귿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순이익이 주어졌으니까. 자, 기초자본 이미 구했잖아요. 11만 원 구했죠. 거기다가 플러스 당기순이익, 순이익을 플러스하면 뭐가 됩니까? 다른 자본 변동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이익 자료에 주어져 있습니다. 4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초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했다. 그러니까 15만 원이 되네요. 이 15만 원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기말자본이죠. 기말자본. 이렇게 해서 디귿이 15만 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끝.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기말 자산이네요. 자, 기말 자산에서 마이너스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버리면 8만 원 빼버리면 기말 자본이 되죠. 기말 자본 15만 원. 따라서 나오죠. 요 기말 자산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예요? 23만 원. 자, 그럼 기억이 11만 원, 니은이 23만 원, 디귿이 1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간단하지만 좋은 문제입니다. 그다음 재무제표의 제공 정보. 회사는 재무적 정보를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보고 양식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종류와 각각의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좀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짚어주는 것 위주로 하긴 하되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쫙 설명해 놓은 그 해설의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1번에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본 구조를 알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본 구조는 해설에도 있지만은 우리 기업의 자본 조달의 원천이라고 하는 부채와 자본이죠. 그 구성 비율을 자본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 부채는 어디서 나옵니까? 재무 상태표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그다음 2번.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 이익. 또 현금 얘기 또 나왔습니다.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이거. 현금 얘기 나오면 무조건 현금 흐름표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자, 2번 틀렸고. 3번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의 차입액과 상환액이다. 차입액은 현금 유입, 상환액은 현금 유출.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얘기. 이건 현금 흐름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 4번에 자본 변동표. 일정 기간의 유상증자 및 배당액. 자본의 변동에 대한 모든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요.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한도 100만 원의 법인 신용카드를 개설한 경우 한도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100만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한다. 참 말 잘 지어냈죠? 법인 신용카드에 한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산으로 잡습니까? 현금성 자산에서 자산으로 잡습니까? 참 말 잘 만들었어요. 자, 이런 건 자산 인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현금성 자산은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및 결산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싹 넘어갔죠? 이거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자, 우리 현금성 자산 할 때 주의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결산일입니다. 결산일. 이때부터 3월 내다?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일이죠? 취득일. 취득 당시. 취득일. 이때부터 3월 내.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취득일부터 3월 내가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일 현재, 그럼 틀립니다. 취득일 현재 또는 취득 당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틀렸고. 3번. 자, 자주 나오는 문구죠. 맞는 문구. 현금은 성격상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자산이므로 현금의 관리를 위한 철저한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내부 통제 제도 관련 뭐 자금관리사 막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 4번.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며 유동성이 낮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유동성이 낮은 게 아니라 현금이 현금성 자산.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집계. (2000X) 1년 12월 31일 현재 주 3일의 현금 및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계정에 기재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두 개를 집계를 해보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기업, 현금 시제 무조건 들어갑니다. 20만 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 자기합 수표 무조건 들어가죠. 수표 50만 원. 그 다음 당좌 예금 무조건 들어가죠. 100만 원. 그 다음 양도성 예금 증서 조건을 봐야 됩니다. 150만 원인데 만기가 2000X 2년 다음 연도 4월 30일이에요. 어쨌든 뭐 취득일로부터 3월 내는 아니죠. 지금 다음 연도 4월 30일이기 때문에 3월 내는 아닙니다. 다만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이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 150. 그 다음에 정기예금 120만 원,
150 맞죠? 150. 120만 원. 자, 만기를 보니까 2003년 4월 30일이에요. 다다음 연도입니다. 1년 넘어가죠? 장기 금융상품입니다. 제끼고. 그 다음 정기적금 50만 원. 가입이 2000X 1년 8월 1일인데 만기가 2000X 2년 1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8월 1일부터 만기가 3월 냅니까? 아니죠. 따라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월 31일부터 1년 내기 때문에 다음 연도 1월 31일이니까 단기 금융상품 들어가네요. 됐고. 그 다음 신종기여보험, 일명 CP라고 하죠. CP, 커머셜 페이퍼 15만 원. 만기는 2000X2년, 다음 연도 7월 25일. 역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기 때문에 단기 금융상품 15만 원. 그 다음 우편 환증서, 무조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5만 원. 그 다음 당자 차월, 단기 차입금 처리하죠. 제끼고. 자, 그 다음에 당자 예금에는 당구장 표시, 당자 예금에는 당자 개설 보증금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0X 3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자 예금에 포함되어 있는 20만 원은 이 당자 개설 보증금 20만 원은 뭐다? 장기 금융상품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했던 그 당자 예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죠. 여기서 20만 원 빼야 된다고요. 따라서 요거는 80만 원으로 집계가 돼야 돼. 자, 요거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짠, 짠. 집계하면 되겠죠? 20만 원, 50만 원, 80만 원, 35만 원 합치면 185만 원. 150, 50, 그 다음에 15만 원 합치면 215만 원. 여기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다음 당자 차월의 집계. 다음은 주 3일의 당자 거래 내역이다. 주 3일이 기말 시점에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기 차입금, 당자 차월입니다. 자, 회사 기억. 회사는 은행과 200만 원을 한도로 당자 차월 계약을 하였습니다. 니은 기초의 당자 예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네요, 지금. 당자 예금 잔액이 100만 원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기중 상품의 판매 대금 50만 원을 당자 계좌에 입금하였다. 증가되네요. 당자 예금이 증가됩니다. 50만 원. 그런데 기중 원재료의 매입 대금으로 25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250, 150밖에 없는데 250을 지급했다. 인출이 돼버렸다. 따라서 우리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가 얼마가 돼 있을까요? 마이너스 현재 100만 원이 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100만 원, 얘가 바로 단기 차입금, 당자 차월. 자,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현금 과부족 계정의 회계 처리. 자, 격리 담당자는 기말 현금 시제액이 장부 금액보다 5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이용하여 차이를 조정하였다. 자, 그럼 일단은 회계 처리가 나오는 게, 항상 장부 금액이 실제 금액과 실제 현금과 일치하게 분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현금 시제액이 5만 원이 더 많죠. 장부 금액이 5만 원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장부 금액을 올려줘야겠죠. 5만 원을. 현금 5만 원. 한 다음에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 5만 원. 자, 일단은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처리죠. 이후 현금 불일치의 원인이 매출 채권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누락하여 발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현금 들어오고 매출 채권의 감소, 이 처리를 갖다가 누락했다. 이런 얘기죠.
현금 불일치의 원인이 발견된 시점에 필요한 붕괴로 올바른 것은, 자, 그럼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일단 매출 채권 회수료가 됐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얘죠. 얘 이제 사라집니다. 현금 과부족 사라져라. 어쨌든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얘는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돼요. 자, 이러한 자 처리가 회계 처리 분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